전체적인 그 연구 과제에 약 한 12명의 교수님하고 70명의 연구원이 현재 지금 그 하수 재이용 기술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 과학기술부하고 건설교통부와 같이 연합해서 프론티어 사업에 그 지속적 수량 확보 기술 개발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표수와 지하수 그리고 대체 수량을 나누는데 제가 지금 대체 수량을 총 기획을 하고 그 중에 핵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크게 물을 하면 수질과 수량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 번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있겠지만 그 양과 질을 다루는 양쪽 측면에서 따로인 놀이기 때문에 컴플렉트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 수자원, 양을 프레딕션하는 전문가가 2006년부터는 우리나라에 물 부족이 온다 이렇게 지금 프레딕션을 약 5, 6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 폐수 처리 이 세션인데요. 그리고 제2영이라 하면 그 수처리 기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무슨 수량을 한번 간단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전 세계의 그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100% 잡았을 때 솔트워터가 97.5%니까 이 정도입니다. 주로 이제 바닷물하고 염수로 되어 있는 지하수하고 호수 이렇게 합니다. 담수라는 저희들이 2.5% 정도입니다. 이 중에 글레이셔 주로가 빙산이 약 1.76%니까 지금의 기껏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이 지하수하고 그다음 호수, 강에 합쳐가지고 한 0.8%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 지구상의 물 중에 물은 매스가 한정되어 있고요. 몇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도시의 여러 가지 산업화 활동이라든지 생활 수준의 개선에 있는 물 사용량보다도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물 의존도를 한번 보면 한국, 일본, 미국, UK, 영국하고 프랑스 쪽으로 한번 간단히 보시면 일단 런업, 그러니까 유출이 되는 물하고 그 유출되는 물 중에 사용하는 물을 비교해 보면 이 보시다시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의존도가 한국이 약 43%로 외국하고 비교를 하면 있는 물을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물이라는 게 전부 하늘에 떨어지는 강수량에 고정을 하는데요. 강수량을 저희들이 1년 평균치를 보면 이 한국과 세계 평균하고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약 한 3분의 4분의 1 정도가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per capita 1인당 1년에 가용한 수량을 따지고 보면 인구비를 나누면 평균 세계 평균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물을 갖다가 지금 우리 매스컴에서 유엔이 물 부족하고 고려를 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실은 유엔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유엔하고 같이 이렇게 어플리에이션 돼서 일을 하는 어떤 종합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보면 이 1년에 인구 한 사람당 어베일러블한 물의 양 그래가지고 크게 세 개를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물 기근, 두 번째는 물 부족, 세 번째는 물 풍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게 1인당 1년에 약 한 사람당 1000톤으로 적을 때는 이게 물 기근으로 분류가 되고 1000에서 1700톤 정도 되면 물 부족으로 분류가 되고 그 이상은 물 풍요로 분류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물 풍요 효과는 전 세계 중에
물 부족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워터가 스트레스나 컨트롤 이렇게 분류가 되고 물이 완전히 기근형 형태를 보시면 이런 아프리카, 이집트, 이스라엘 이런 형태가 여기로 속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부족한 형태임은 분명히 안 됩니다. 지금 그 물의 양을 간단히 저희들이 토탈 유출되는 양을 100% 봤을 때 또 우리나라의 한 가지의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이 산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로가 하절기에 홍수시에 약 67% 정도 흘러내리고요. 평소는 약 한 33% 정도만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물의 양이 주로가 하천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이 코에피션트 리버 레지엔에서 우리 말하는 하산계수라고 합니다. 이 하산계수라 하면 간단히 하천에 물이 가장 적게 흐를 때와 가장 많이 흐를 때의 비율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천의 경사도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강, 낙동강, 영진강, 용산강으로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이 약 1대 393 정도로 하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임즈나 미조리 같은 영국,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천에 있는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절기에 홍수에 한개 다 빠져나가버리는 셈이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물량 0.8%,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 나오는 약 세계 평균 10분의 1, 그 중에서도 하절기에서 약 67%가 다 나가버리는 이 나머지 물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야 되고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전체 물의 양을 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계산해 보면 현재 저희들이 그 하루에 약 한 29,320kg을 이렇게 물을 뽑았습니다. 물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은 게 하천에서입니다. 하천에 지표수와 이 공유수, 서브서페이스에 있었는데 합치면 약 한 58%가 하천의 물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댐에서 38%, 지하수, 그 다음에 호수 이런 형태가 적용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공급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대도시,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도시, 중소도시, 면 형태로 봤을 때 1인당 약 309리터에서 대도시로 올라갈수록 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으면 1인당 약 한 360리터 정도 이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하는가? 이걸 보시면 주로 이제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그 다음에 하천용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약 반 정도가 되는 농업용수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생활용수, 산업용수는 약 10% 아주 적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지표수라고 하면 하천수, 지하수에서는 100% 봤을 때 주로가 음용수와 농업용수를 합하면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쓰고 나서 이제 하수가 생기게 되는데 이 하수는 통계치가 정확히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 하수 처리장에서 계산해 볼 때 현재 전체 인구의 약 73%가 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이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하수 관계가 그게 하루에 약 한 1,600만 톤 정도를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가.
이게 1년 365일부터는 현재 우리나라가 약 80억 톤 정도의 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수는 가뭄이든 홍수든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나올 수 있는 양으로 보면 정말 적고의 그 형태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토목 건축 쪽에서 하면서 보면 그 워터 서플라이 양이라고 해야 한 90% 이런 일정치가 않습니다. 한 75에서 90%가 하수로 나온 걸 보고 계산을 하면 52억 톤 정도 하수가 발생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산업 해수는 약 한 28억 톤 정도. 물론 이 두 개를 합치면 비슷하게 맞아보는데 하수는 산업 해수는 산업 해수 종류 철량이 쌓여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도시 하수처럼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많은 양이 이제 도시 하수처에는 하수인데 우리나라의 이 환경부의 자료입니다. 2002년도까지 우리나라의 도시 하수처장의 총 개수가 184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97, 8%가 다 어려고 있고요. 현재 이제 그 하수처장의 건설을 피크치를 넘어가고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600만 톤 정도의 하수가 184개의 하수처장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는 4개가 있는데 하루에 530만 톤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하수처장이 서울에 있습니다.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는 4개인데 서울에 약 한 5분의 1 정도 일단 좀 작은 형태.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추세는 이런 식으로 아주 몇백 메타, 몇 킬로, 몇십 킬로를 수요배지관을 깔아서 대형 하수처장 장비를 이제 제한하고 있고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조그만 지역별 처리를 통해가지고 처리와 관리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이 개념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하수가 국외, 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형태일까? 그래서 외국에서 제일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카운티, 그 다음에 플로리다, 그쪽이 주로 유리였습니다. 아리조나, 이스라엘, 호주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62년, 이게 약 40년 전부터 이미 그 하수를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룡 시대부터 공룡이 물을 먹고 오줌을 싸면 오줌이 이제 인필트레이션 돼서 다시 저희들이 물을 서큘레이션에 쓰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그 스케일을 줄여보면 여기는 이제 60년, 40년 전부터 토양 쪽으로 찍으면서 물을 재침투시켜가지고 다시 똑같은 수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물을 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면 저희들이 크게 4개 분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생물 마구성, 예를 들면 일본의 쿠보타 같은 데서 이제 멤브레인 바이오렉터라는 걸 쓰고요. 캐나다에서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멤브레인 필트레이션을 통한 세퍼레이션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리조나 투산 같은 실제로 제가 방문했었고요. 싱가포르, 프랑스, 캐나다 이런 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저희들이 물량이 부족할 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토양을 통해서 오버그라운드 테크놀로지로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침투시켜서 다시 물을 뽑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게 SAT라고 많이 부릅니다. Soil Active Treatment 방법으로 토양 대수청을 이용합니다. 미국의 주로 LA 카운티, 아리조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호주에서 약 70만 톤에서부터 적게는 한 7만 톤 정도로 뽑아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그리고 눈에 볼 수 있는 큰 오염물들은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어 있는데 아주 미량 남분의 성물질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고급 산화기 속,
AOP라고 그러죠. Advanced Oxidation Process를 통해가지고 좀 물을 갖다 클린업 시키는 테크놀로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떨까 하고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의 양적 측면에서 재사용량이 거의 없고요. 주로가 인디비주얼 빌딩에서 이 중수도 형태로 리사이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여기는 아시다시피 서울자치 롯데월드에서 하고 있고요. 이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처리 수량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초반기에 대형 빌딩이 밑에졌고요. 그 다음에 빌딩에서 조그만 소형으로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수 처리수 가장 많은 양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선두주자가 정확히 몇 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이니까 부산에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약 한 11.8%를 재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용 서울 용수로 재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하폐수의 재이용 기술을 다시 분류를 해보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과 크게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생물만을 활용하는 기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통과해서 필터링하는 기술, 그 다음에 토양 배수청을 이용하는 기술, 그 다음에 고도 산화 처리하고 모니터링 기술 쪽으로 크게 사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원래 원수가 많이 오염되고 이 오염물 팩터가 10개에서 100까지 이렇게 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도가 저희들이 크게 나누면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고요. 하천 유지 용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잔디농 이런 것을 이리게이션 농업들 조경 농업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아주 소규모의 중수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하수 처리수의 대용량을 제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프론티어 사업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 광주과학위원회에서 물 재이용 기술센터, 워터 리스 테크놀 센터를 발족을 하고 2002년도 3월달에 기후의 국제실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대본에서 4가지의 기술 분류 안에서 좀 더 기술 분류하면 한 10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고 있는 게 멤브레인 바이오리액터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멤브레인 바이오리액터를 하면 이제 결국은 멤브레인 세퍼레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디그레이션과 세퍼레이션을 동시에 결합한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결국은 코스트를 리덕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세계적 기술하고 경쟁 위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석션을 하는 게 아니라 중력으로서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플로우 형태하고 그 다음 데드 플로우하고 비슷한 그리고 트랜스버스 플로우 형태로 해서 이것이 그래비테이셔널 멤브레인 바이오리액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하는 예를 들어보는데 이 미생물의 농도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지만 이 플락스가 일정하게 하고 미생물 농도가 무한정 많으면 결국 이제 바울링 형태가 생겨서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을 조금 소개를 해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약 2m 정도의 중력식 그래비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한 단을 똑같이 해가지고 싹션을 흡입식으로 저희들이 두 단을 비교를 해서 커뮤니티도 비교하고 플락스로 비교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파울링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K의 필트레이션 마들하고 스탠다드 포 블락킹 마들 두 개를 해서 지금은 파티클만 하는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니까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게 이스트를 썼고요. 다른 거는 파우텐이라고 해서 용성성 물질을 써서 이거하고
합했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할 것은 결국은 미생물이 있는 슬라지 형태로 집어넣어가지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현상이 있는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세 단계로 항상 하고 있는데 하나는 랩 스케일로 하고요. 이거보다 좀 더 커서 이제 세마이 파일럿 형태로 약간 2, 3m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파일럿 스케일로 바로 학교 안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약 2.5 통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멤브레인을 나름대로 리액탄에 집어넣고요. 미생물 자체를 서스펜드를 하지 않고 미생물이 서스펜드를 했을 때 멤브레인 표면에 붙는 파운딩이 빨리 생겨서 미생물을 이런 담체를 집어넣어서 담체 미생물들을 폴딩해서 바이오디그레이션이 일어나고 가급적이면은 이 멤브레인에 접촉하는 횟수를 줄이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 5%, 10%, 20%의 담체 충진율을 달리했을 때 20%를 집어넣었을 때 파울링에 리칭하는 시간이 가장 길다. 다시 말하면 가장 파울링이 적게 되더라.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술을 저희들이 소개를 드리면 여기 멤브레인 바이오리액터에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티드 카본이 이제 동경대학에서 몇 년 전에 스타디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희들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시커멓게 보이는 게 이제 활성탄대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담체를 좀 스펀지 형태로 쓰는 것, 그 다음에 활성탄 쓰는 것, 서스펜디드 미생물 쓰는 것 이런 형태로 지금 스타디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과 기술이 되겠는데 여과 기술의 첫 번째는 저희들이 과연 하수 처리 방류수 중에 이 에어컨은 오게닉 매트가 어떤 물질이 어느 만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물의 특성을 분석함으로 해서 여과 공정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자.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소수성 분리, 분자량, 소독 부산물 해서 이거는 에어컨 오게닉 매트고요. 이건 디스인펙션 바이 프로덕트를 여러 가지 형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멤브레인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전처리 공정이 과연 최적 컨디션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화학적 용집제를 이용하는 거, 고분자 첨가제를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처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적 막을 저희들이 선택하고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 해서 유기물 제거, 그 다음에 플락스, 세척 용이성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최종막 선택 기초자료,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마구용 후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주도의 수자원사업본부하고 제주도의 도지사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 지하수는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상당수가 해서 바틀드 워터를 팔고 있어요. 근데 지하수 그 좋은 수질을 전부 농작물 밭작물에 그대로 뽑아서 쓰고 있으니까 이 도지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이 바틀드 워터를 하면은 이제 도의 수입은 훨씬 좋을 테니까 차라리 하수 처리 유출수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해서 그걸 쓰고 지하수를 팔아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내자 그런 이제 인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작년도 저희들이 비행기에서 찍었는데요. 하수 처리 유출수에다가 이 제형 시스 파일럿을 준비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 필터를 전처리 하고요. 그 다음에 RO, 그 다음 타이츠 UF 이런 형태로 있고 RO로 하면은 1ppm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남들 완전 범용하는 형태로 저쪽에 보면 내가 물 위에 둥 떠다니지만 이게 이제 물이 이런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드리고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온 교환하고 교환 수지를 합해서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하고 연 교환을 합한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은도에 하루에 한 24톤 정도 파일럿으로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국제 공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유니버시티 센트럴 플로리다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내에 나름대로 저희들 이 국내에서 연구하고 만들어진 어떤 그런 멤브레인 유닛들을 갖고 와서 미국의 하수처 유출수에 적용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적용성, 유의성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것이 토양 대수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soil aquifer treatment인데요. 보시면은 저기 수자원을 도시에 쓰고 하수처장을 하고 하수처장 유출수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토양에다가 이렇게 큰 펀드가 있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굉장히 대형의 형태로 만들어서 40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름대로 토양층이 있는데 퍼플레이션을 할 때 그게 토양 입자의 흡착, 토양 미생물들의 바이오디그레이션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라운드워터 세츄레이트 존으로 했을 때 익스트랙션 웰을 띄워가지고 지하수를 띄워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게도 사실은 이런 그 토양의 두께 이게 사실 루트와 대수층인데요. 이게 나름대로 가장 액티브한 건 이제 지표 토양에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있으니까 그 두께하고는 깊이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나름대로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하수처리에서 유출수에 나오는 지금 현재 비율이 한 10ppm 혹은 15ppm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이제 광주, 화순, 동북, 장수 이런 하수처리한 유출수를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바이오디그레이드 오게닉 카본하고 non-biodegradable organic carbon을 했을 때 이렇게 프랙션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토양 대수청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대수청 깊이의 또 다른 형태로 대수청 깊이를 0m, 대수청 깊이를 0.5, 1m를 했을 때 이 DOC, 영전 유기물과 그다음 수바라고 해서 Specific UV Absorption Rate를 측정하고 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층 깊이에 따라서 실험도 하고요. 또 하나의 칼럼 안에서 이 높이를 어떻게 변해가는가 스타디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바이올로지컬 리액션하고 피지컬 리액션, 케미컬 리액션 동시에 나올 텐데 질산화하고 탈질화하고 유기물이 헤테로트로픽 옥시데이션 하는 형태를 묶어서 그다음 이런 마르닝 이퀄리션 만들고요. 크게 따르면 플로우하고 트랜스포트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리액션 텀을 집어넣어서 리액션 텀이 이런 세 개의 다른 텀이 묶어져서 프레딕션, 마델링,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급 산화 기술이 있는데 이 고급 산화 기술은 추구가 생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이용해서 미량, 남분해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과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 파이오니어링 에너지인데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10-7% 있다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라디칼 측정 기술 연구를 지금 많이 해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산화 기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UV와 타이타늄 옥사이드하고 펜톤, 그 다음에 포토라이시스, 펄슨, 엑스레이나 전자선을 사용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브레이크다운해서 결국은 이것을 바이올로지컬하고 어떻게 베스트 컴비네이션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의 조합을 통해서 목적하는 수준까지 왔을 때 그 목적에 부합될 때 과연 옳으냐 아니냐는 독성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독성 모니터링은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을 거치고 독성 오염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농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국은 조류, 그 다음에 물결, 물고기 이런 걸 통해가지고 독성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그 물 속에 뿌리가 있으면 이 뿌리에 관련 독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물결을 데프니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pH, 그 다음에 디졸드 오게닉 메터, 그 다음에 그 경도, 고유입자 이런 것에 대한 이 뿌리의 독성, NC, 리서 컨센트레이션, 많이 죽는 농도는 될 것인가. 이것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름대로 저희들 과학연안에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물결로 이렇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심장이 찌는 것까지 다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단위 기술들을 조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용도별로 이 수질, 대상 물질과 목적 물질의 수질이 있는데 그 수질하고 중요한 팩터는 경제성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팩터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2차년도에 하고 있고 그거는 3차년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경제성 평가를 분석을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살수 조형 분수 같으면 멤버링 바이오레이터 소를 거쳐서 하고 음영수를 하수층 유출수로 만들자. 그러면은 멤버링 바이오레이터에서 나노 필트레이션을 거쳐가지고 그걸 이제 독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렇게 조합을 베스트 컨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을 볼 때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수돗물을 볼 때 그러면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 통계에서 나오는데요. 한국, 이탈리아 미국도 나오는데 독일이 톤당 2,129원, 지금 이게 지금 생활 용수 기준입니다. 한국이 280원. 근데 이제 상당히 상향되죠. 2000년에 2년, 3년 전인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개는 이제, 나름대로 드링킹 워터, 깨끗한물이고요. 하수도물이에요. 실제로 들어가는 원가가 광역 상선 146원, 그 다음 지방선 432원, 하수도에 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232원. 지금 다시 말하면 광역 상수도가 얼마나 싸니까 지역에 있는 지방 상수도가 자꾸 지금 흥분하는 그런 얘기고 여기 실제로 시민 국민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데 보시다시피 광역 상수도는 65% 정도, 지방 21%는 하수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금 대중에 요금을 부과할 때 이런 회사가 지금 국가에서 세금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현재는 물값을 나름대로 싸게 주고 있으나 정부에서 혹은 누군가가 오퍼레이터 컨스트럭션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하수도는 물값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처리해서 나름대로 팔아서 뭔가 수익성을 만들자 하면 현재는 경제성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 혹은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 물은 상당히 부족한 형태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가 같은 거기서 우리의 대안이 무엇인가, 물 부족이 일어날 때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하면은 나름대로 가장 안정적으로 양이 발생이 되고 거기다가 늘 일정한데 하루에 혹은 한 달, 일주일에 수십 번을 돈을 들여서 측정하고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하수 처리를 제이용하는 것이 상당한 효율이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